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꼰대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6명이 경쟁하고 있고 예비경선, 본경선 합쳐서 벌써 6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후보도 많고 토론회도 많으니 관심도도 떨어지고 각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나마 엿볼 수 있는 토론회의 OX 문답들을 한번 보시죠. 참고로 지지율 1, 2, 3위인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의 발언만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 동그라미를 드셨네요. 요즘 정치권의 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했고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을 뽑는 등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에 찬성한다. 하나, 둘, 셋. 5분이 X, 동그라미가 3분 이렇게 했네요. 새로운 실험이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 체험케 해드린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젊음 못지않게 생각의 젊음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어쩌면 이준석 대표님보다 더 젊은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이의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젊어야 됩니다. 늘 혁신해야 되고요. 또 민생개혁 이분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의 목표가 바로 민생이다. 민생개혁이다 하는데 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저 이준석의 젊은이 정치를 우리가 따라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버니 샌더스 노익장이죠. 조 바이든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국민 배우 윤여정 스타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신이 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혁신 또 혁신입니다. 자, 자가 진단을 해보시라는 뜻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꼰대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정확히 반. 저 김두관 후보는 어떻게 드신 겁니까? 세모입니다. 세모? 정말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꼰대인가 아닌가. 근데 꼰대적 요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꼰대가 아니려고 노력하는 꼰대적 성향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세대다 이런 생각하고요. 좀 덜 꼰대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어느 것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근데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초선 5인이 이제 이야기한 바로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패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지금 X자 555, XXX, X5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대답이 약간 더 소수고 아니라는 대답이 약간 더 다수인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부동산 정책의 실패, LH 투기 이런 것들이 겹친 것이죠. 또 180석을 줬는데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지층의 불만이 있었고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지도부의 책임이 큰 것 아닌가 하는 지지층의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백 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치더라도 기득권을 혁파하는 법안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이 좀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돌아섰다. 그것이 알겠습니다. 참패 원인이다 봅니다. 네, 지도부의 문제였다. 네. 정부가 이제 최근에 5차 재난지원금 가구 소득이 하위 80% 세대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80%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소득 하위 80% 가구 기준으로 이른바 이제 선별 지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X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X표 555, XX55. 자, 이번에는 찬성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그라미, 예, X,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당정 간에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위 80%에게 25만 원씩 드리자라는 것인데 전체를 드리자면 전체를 20만 원으로 낮춰드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25만 원 드릴 것을 20만 원으로 낮춰서 부자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기왕 이렇게 합의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상위 20%는 캐시백 방식이 이미 도입이 돼 있고 하위 10%는 10%를 얹어드리는 방식이니까 전면 지급을 약간 절충한 형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돈의 성격이 복지가 아니고 경제 활성화와 이제 재난에 대한 위로금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재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자들이 주로 낸 세금이다라는 측면에서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0%와 81%는 차이도 없는데 소득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 배제하면 섭섭하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25만 원을 20만 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예상 바뀐대요, 이거는. 네.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요. 있다.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 O. 필요하지 않다. X. 들어주시죠. 예. 이건 다 필요하지 않다고 들으셨나요? 세모도 있으십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서는 안 것이고요. 된다. 이건 뭐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의 필요성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림으로써 탄핵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법적 절차의 마무리 과정일 뿐이고요. 이것은 연 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또 설령 광장에 함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촛불을 네. 든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내린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알겠습니다. 정권 담당자나 정당이나 국회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네, 유승민 2명, 윤석열 2명, 홍준표 2명입니다. 예, 윤석열 씨를 썼는데 물음표를 2개를 물음표시군요. 붙였어요. 2개나 써놓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지도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씨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입니다. 윤석열 씨는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라서 검사나 판사는 과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인데요. 국정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라면 제가 더 잘할 것 같고요. 특히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경험과 식견, 감각 이것은 대통령에게 매우 기묘한 덕목이지요. 그것이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가 아주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외교의 경험, 제가 25개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윤석열 씨보다 월등히 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저의 연수원 동기에다가 또 같은 네. 반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깝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좀 나이가 들어서 합격하신 분이고 저는 네. 좀 연소한 상태에서 합격해서 뒤에 앉아서 대화를 못 해본 채로 수료를 했지만 잘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금년에 이제 그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 국민의 그 생활 실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상위 20%는 부동산이 8.5% 늘어난 반면에 죄송합니다. 5.7%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위 20%는 거꾸로 8.5%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각해졌죠. 그런데 또 소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려운 계층 1분위 20%는 무려 17%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잘 사는 상위 20%는 한 1.6% 줄어드는 것에 거쳤어요. 그래서 이거 참 딱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불평등 양극화의 근본 원인 지대개혁이다 일찍이 말씀드렸는데 이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소리를 전혀 하실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그냥 제가 이길 자신이 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자력으로 후보를 만들어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촛불 혁명을 유발시킨 이제 부패 적폐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이제 정권 심판론, 또 교체 욕구 이제 여기에 편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편승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편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에서 보통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광체여야 된다, 항성이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필살기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마지막 순간에 내 삶,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나라를 더 새롭게, 더 좋은 나라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시장 8년, 도지사 이제 3년 넘어가면서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또 더하기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실적으로 실력과 유능함을 증명했고 또 가장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부정부패나 측근 비리나 아니면 뭐 친인척 가족 비리 네. 같은 이 부정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 국민들께서 깨끗하게 대통령 권한을 잘 행사해서 나라를 똑바로 잘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